박선영의 시네타운. 헐리우드 배우들을요, 한국에서만 부르는 재밌는 별명들이 있잖아요. 브래드 피트는 빵오빠, 립 페이스는 이면상, 스칼렛 요한슨은 한순이로 불려요. 제이크 질렌할은 제이기, 크리스 햄스워스는 햄식이, 그리고 조니 뎁은 풍양 조씨란 별명이 붙었죠. 단순함이 주는 그 1차원적인 그런 재미가 있어요. 주말이잖아요. 주말엔 그런 게 좋아요. 머리 아프고 복잡한 건 잠시 접어두고 좋은 사람들과 깔깔거리면서 좀 웃을 수 있는 시간 가득 채워보세요. 여기는 시네타운입니다. 6월 16일 토요일 박선영의 시네타운, 오늘 첫 곡은요, 영화 옥자에서 골랐어요. 존 덴버의 애니송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이기라고 부르는 제이크 질렌할이 출연했던 영화 옥자죠. 지하 잡화점 씬에서 깔렸던 노래였어요. 우리한테 친근한 이 한국 이름을 붙여주는 배우들, 그래서 요즘은 뭐 하나 하고 근황 좀 보니까 빵오빠, 빵발 오빠는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준비하고 있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 출연 확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알파치노가 추가 캐스팅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 캐스팅된 막강 라인업은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브래드 피트, 알파치노 이렇게 됐습니다. 1969년 LA를 살았던 인물이랑 사건들을 소재로 한다는데 쿠엔틴 타란티노 또 어떤 영화 들고 나올지도 기대가 되고요. 우리 한순이 언니 스칼렛 요한슨은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하는 웨스 앤더슨 감독의 개들의 섬에 목소리 출연을 했대요. 이 영화도 되게 화려해요. 목소리 주인공들이 틸다 스윈튼부터 그레타 거윅, 에드워드 노튼, 프란시스 맥도맨드, 오노 요코까지. 그리고 풍양조 씨, 조니 뎁은 얼마 전에 베를린에서 팬들이랑 사진 찍었잖아요. 근데 너무 말라 있어서 사람들이 막 건강 괜찮은가 이상설까지 막 돌기도 했대요. 근데 뭐 다행히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 자, 우리에게 정겨운 배우들 좋은 작품으로 다시 빨리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말에도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시네타운에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박선영의 시네타운 함께하고 계세요. 냉면 그릇 만드는 공장이에요. 요즘 물량 폭주로 휴식 시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물량 맞추려고 휴식 시간 없이 계속 일하네요. 뽀디 방송 들으면서 힘낼게요 하고, 우진아 씨. 그쵸, 냉면 계절이죠. 아니 근데 계절이 그래서 그릇도 이게 물량이 또 폭주하나 보죠? 냉면은 쳐다보기도 싫으시나요, 우진아 씨? 덕분에 저는 시원한 그릇에 잘 먹고 있는데 힘내세요. 선물 챙겨드릴게요. 299 하나님, 국수 좋아하는 저희 모녀 오늘은 닭 한 마리 사다가 칼국수 해먹을 생각이에요. 87세 우리 엄마가 뽀디 음성이 참하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삶아 드세요. 이제 곧 삼계탕 먹고 막 뭔가 닭 한 마리 들어가는 음식들 먹을 계절들이 오고 있네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여러분도 맛있는 거 좀 챙겨 드시고 든든한 거 챙겨 드세요. 주말에 또 이렇게 체력을 비축해야 주중에 또 달릴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현실적으로 접근했죠.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마네킹에서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띠의 중심을 따라 이동하면 출발 지점과 정반대에 도착할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면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 신기한 연결고리. 그 묘한 연결고리로 매주 한 편씩 다른 영화를 이어갑니다. 무비우스의 띠. 영화 애호가 김세윤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그 세윤 씨 팬들에 대한 사연을 소개하기 시작한 지 좀 네. 몇 주 됐는데 네. 그 곳곳에 샤이 김세윤들이 많이 이렇게 숨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지난주에 3분, 지난주에 2분, 아니라니까 여기 이번 하나만 주에 이렇게 이번 주에 한 분. 아니 보기 쉽도록 읽으시기 쉽도록 네. 이렇게 뽑아 올린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7535님 발견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성장을 얘기하는 김영애님 덕분에 저도 성장 마니아가 됐어요 하고. 환영합니다.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이게 성장 영화에 한번 중독이 되면 맞아요. 성장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영화를 성장 영화로 보는 저거 뭔지 알아요. 그렇죠.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경지란 말을 뒤집으면 지경이잖아요. 그 지경까지. 네, 그쵸, 그 지경이 저런.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지경과 경지 사이 어디신가요? 저 그냥 그 지경이 된 거죠. 자, 오늘은 또 그 지경의 영화를 가지고 오신 건지. 하지만 뭐 저희는 좋아요, 사실. 당사자인 본인께서는 지경이라고 표현하시겠지만 네. 싱스트리트에 이어지는 이번 주 영화에 대한 힌트가 뭐였었죠? 싱스트리트처럼 일단은 밴드를 첫 번째로 키워드로 잡았고요. 네. 두 번째는 아일랜드에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고 세 번째는 만화 원작, 네 번째는 감자. 도 부족할 것 같아서 감자 싹. 이거면 사실 다 드린 건데 네. 미야자키 아오이까지 완벽하게 아. 드렸습니다. 굉장히 네. 친절한 힌트들이었는데 보겠습니다. 곽기송 씨의 추측은 정답 모르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무슨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북이 영화요. 이거 네, 이거 좀 아재 개가 아닌가요? 북이영화라는 나 왜 말을 좋지? 북이영화를 제가 이걸 쓴 게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네. 5407번 월드컵 특집은 안 하시나요? 오. 스웨덴하고 첫 경기 하니까 렛미인이 딱인데. 네. 오. 렛미인 좋은 영화죠. 네. 근데 스웨덴. 그렇게 하면 스웨덴 영화, 멕시코 영화, 독일 영화를 차례로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겠습니다. 네. 갑자기 떨리네요. 4176님은 스트리트 거리에서 김광석 이등병의 편지 공동경비구역 JSA. 이거 왜 이렇게 쭉 나열하신 거죠? 의식의 흐름이죠. 스트리트에서 거리에서로 넘어갔다가 거리에 서면 김광석인데 김광석은 이등병의 편지고 이등병의 편지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오. 그 마지막 파국이 일어나던 그날 밤에 같이 듣던 노래잖아요. 그렇게 연결 지으신 것 같은데 본인만의 무비우스 네. CD를 만드신 거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네. 와, 뭐 열심히 하셨지만 틀렸습니다. 냉정하다. 네. 그래도 막 틀릴 것 같지만 찍어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아닙니다. 네. 조용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요. 제가 오늘 지금 이 영화를 빨리 이 영화의 그 제목을 빨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죠. 3819번 소란인 미야자키 아오이가 노래 부를 때 눈물 났어요. 배우들이 직접 연주도 했다고 들었는데 정말 명장면이죠. 네. 네, 사진에 2번 치려다가 한 번만. 소란인입니다. 처음으로 정답 보내주신 4840님 그리고 이시경 씨. 소란이는 남녀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나 자신과의 이별을 뜻하는 거야 라는 주인공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하고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3819님, 4840님, 이시경님 이렇게 세 분께 선물 2종 세트 드릴게요. 네. 소란인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어요. 힌트 중에 감자싹이 있었는데 이게 연관이 있군요. 이거 원래 솔라닌이래요. 솔라닌. 솔라닌. 네, 그래서 그 영어도 보면 SO 다음에 R이 아니라 L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소라닌이 아니라 솔라닌인데 네, 일본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 솔라닌을 소라닌으로 이제 발음을 소라닌?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소라닌이라는 제목으로 원래 원작 만화가 있고요. 아사노 이니오라는 작가가 쓴 원작 만화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2권으로 완결됐다는 거. 네, 지금 들고 네, 계시네요.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네. 2권만 읽으면 다 끝난다는 게 너무나 좋죠. 그래서 네. 2권으로 완결된 이 원작 만화가 있었고 이 만화를 이제 영화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소라닌 혹은 솔라닌이라는 게 과연 감자싹, 그러니까 그 감자싹에 있는 독, 감자싹에 있는 그 독이라는 게 과연 왜 이 영화와 만화의 제목이 되었을까는 사실은 만화를 보고 나서도 영화를 보고 나서도 계속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거긴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자기만의 해석을 붙여보는 거겠죠. 근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싹을 틔운다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고 새로운 싹을 틔우는데 그 새로운 싹 안에는 사실 독도 있다라는 어떤 성장을 할 때는 성장통을 겪어야 한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게 2010년 작품인데 제가 이 코너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물론 2010년 즈음에 이 영화를 볼 때도 물론 이 영화를 좋아했겠죠. 그랬으니 마음에 담아두었겠고 싱스트리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영화가 떠올랐을 텐데 이제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다시 봤단 말이에요. 오늘 네. 아침에 네. 지금 여기 오기 전에 다시 봤는데 기분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시 봐도 좋은 영화인데 네. 다시 봐도 좋은 영화이면서 그때 내가 이 영화를 왜 좋아했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때 이 영화를 좋아했던 나와 지금 이 영화를 좋아하는 나는 과연 같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여기 방송국 오는 내내 이 소란이냐 영화를 한 5, 6년 만에 다시 보는 바람에 좀 기분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다시 봐도 좋은 영화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눈가가 촉촉해진 것 같은데 아니죠? 네. 아 그리고 살짝 지나듯이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코너를 좋아하시는구나라고 그럼요. 이렇게 마음이 네. 또 혼자서 훈훈해졌네요. 그렇죠. 크크. 나는 내일 어제의 나와 만난다. 이게 이제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를 그 영화 자체만을 다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좋아했던 그때의 저를 다시 떠올리니까 그때 내가 이 영화를 왜 좋아했는지가 이제 떠오르니까 약간 기분이 묘해졌어요. 그때 이 영화에 제가 그야말로 격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그때 제 나이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약간 그때 격공했던 제 자신이 그립기도 하고 그 시절 자체도 그립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거는 20대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메이코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과 타네다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은 대학교 때 음악 동아리에서 만나서 그냥 흔히 말하는 캠퍼스 커플이 돼서 네. 사귀다가 현재 6년째 연애를 하면서 지금은 동거를 하고 있는 커플이에요. 근데 그 메이코는 어쨌든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냥 하루하루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타네다는 계속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본인이 계속 하고 싶었던 밴드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언제나 그 뭔가 자기의 꿈이 있는 사람이 처하는 딜레마 있죠. 열정은 넘치는데 과연 내가 그 열정에 부합하는 재능이 있는 걸까에 대한 고민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걸 네.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상황에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여자 주인공 메이코가 바로 이 무렵이죠. 6월의 어느 날 하늘을 보다가 하늘이 너무 좁아라는 생각을 하고 사표를 던지게 되는 거죠. 젊을 때는 하늘이 그냥 광활했는데 네. 회사에서 점심 먹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그 빌딩 사이로 보이는 좁은 하늘밖에 자기가 보지 못하고 산다는 걸 깨닫고 사표를 내고 그 뒤로 벌어지는 이야기. 하늘이 좁다라는 표현. 와. 네, 그 만화책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요. 낮고 좁고 무겁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늘이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정말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란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어느 날 내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낮고 좁고 무거운 하늘을 내가 이고 산다는 느낌을 받고 까짓 거 그만둬야지 라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왔더니 남자친구는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로는 뭐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때부터 이 20대 커플에게 생기는 이야기가 소란인이라는 작품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무비우스띠 소란인 보고 있어요. 다음 영화 알겠다 하시는 분들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신 분 포함해서 세 분께 만두 세트 드릴게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어떤 곡 들을까요?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 중에서 연주곡 하나 골랐고요. 클리어 워터라는 곡입니다. 전영의 시네타운.
박선영의 시네타운, 무비우스의 띠, 영화배우가 김세윤 씨와 영화 소란인 함께 보고 있어요. 원작을 만화로 두고 있는 네. 작품이고 그런 작품들 보다 보면 과연 원작과는 얼마나 많이 닮아 있나 혹은 다른가가 저는 항상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단 2권짜리라서 네.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막 10권, 20권처럼 방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화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영화로 옮겨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저는 이 만화책가 1년에 한 번 정도씩 그냥 꺼내봐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책 있어, 맞아요. 만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명대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명대사라는 게 뭔가 그냥 이렇게 좀 멋있는 격언 같은 거일 때가 많은데 가령 뭐 인생은 초콜릿 상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걸 먹을지 모르는 거지. 네, 뭐 yesterday is history, 뭐 tomorrow is myster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어떤 흔히 말 명대사라고 불릴 만한 내가 이렇게 우러러 볼 만한 대사가 나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떤 영화는 뭔가 내 마음속의 얘기를 뭔가 대신해 주는 듯한 이게 과연 명대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명대사라는 말보다는 내대사라는 느낌이 드는 글들이 있는 책이나 영화가 있어요. 네. 저에게는 소란인이 그런 책이었고 또 그 영화 이 만화를 영화로 옮긴 소란이라는 영화도 사실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소설을 볼 때 그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이거 뭔지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나의 마음을 그 소설을 쓴 작가가 정확히 그거를 말로 표현해 줄 때 느끼는 반가움이 있잖아요. 맞아요. 꼭 소란- 밑줄을 긋게 되죠. 그렇죠. 예. 그게 뭔가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싶은 멋있는 말이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이 사람은 알고 있어라는 그런 느낌인 건데 저에게 특히 한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이 영화를 볼 때 제 마음의 대사가 제 마음속의 소리가 제 마음의 소리가 이 원작과 영화에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원작을 이제 그대로 영화에 옮겨져 있고요. 그 장면이나 대사까지도요. 근데 저는 사실 영화를 좀 더 좋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가 저도 물론 이 만화에 입체적인 게 더 좋으시구나. 그렇죠. 이게 어쨌든 만화에 등장하는 메이코라는 여자 주인공도 무척 매력적이고 좋습니다만 네. 영화에서 미야자키 아오이를 보는 순간 저는 그냥 미야자키 아오이예요. 그리고 제가 미야자키 아오이를 정말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일본 배우 중에서 네. 미야자키 아오이의 필모그래피가 저는 어쩌면 가장 다채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 배우에 대한 악감정은 없는데 자꾸 이제 그 유명하니까 괜히 그 가끔 비교할 때 소환하는 분이 히로스에 료코라는 배우가 있는데 네. 저에게 히로스에 료코는 그냥 어느 영화에 나와도 어쩌면 같은 캐릭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근데 미야자키 아오이는 나오는 영화마다 사실은 다른 캐릭터로 등장하는 느낌이 있고 본인도 그 영화를 고를 때 그걸 신경 쓰는 것 같고 매번 다른 모습 보여주는 네, 거예요. 미야자키 아오이를 따라가면 굉장히 좋은 영화를 많이 만나게 돼요. 네. 그래서 좋아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라는 영화를 제가 처음 보는 순간부터 미야자키 아오이를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미야자키 아오이가 갖고 있는 그 묘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동생 같고 어떨 땐 친구 같고 어떨 땐 누나 같고 심지어 어떨 땐 엄마 같기도 한 정말 그 묘한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저는 사실 미야자키 아오이의 모든 작품 중에 소란인에 나오는 메이코를 연기한 미야자키 아오이가 가장 그 제 마음 깊이 들어와 있는 캐릭터거든요. 네. 그래서 미야자키 아오이가 나오기 때문에 원작보다는 영화가 좀 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 아무래도 이게 음악을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네. 아무래도 만화를 보면서 그 음악을 상상하는 것과 또 실제로 영화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하는 밴드를 하고 있는 주인공을 보는 느낌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뭐 만화도 좋지만 영화로 접하는 것도 충분히 이 작품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되게 그 공감이 가는 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야자키 아오이가 연기한 메이코라는 캐릭터는 지금 이제 회사 생활 2년째거든요. 2년째인데 뭐 어렵게 취업을 하긴 했는데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뭔가 막연하게 지금 하는 일보다는 내가 재밌는 걸 하면서 살 것 같긴 했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뭐 꼬박꼬박 월급은 들어오니까 이 일을 2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점 갑갑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이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그게 하늘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내 삶도 자꾸 좁아지는 느낌을 받아서 힘든 건데, 돌이켜보면 저는 심지어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좋아하는 일이었고, 뭐 정말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평생을 살았느냐고 물어보면 할 말은 없지만 그건 아니지만 막상 해보니 좋은 일이었고 마음에도 들고 심지어 재미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힘들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커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역시 뭔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스케줄을 따라 움직이는 거에 좀 지겨워지고, 문제는 내가 이 일을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5년 하면 그 뒤에 나는 어떻게 돼 있을까에 대한 그 답을 얻을 수 없어서 힘들 때, 그때 제가 이 영화의 그 감정을 알기 때문에 이 영화에도 공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메이커는 지금 뭔가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서 철들지 않은, 계속 자기 뭐 돈을 열심히 벌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를 보는 게 좋았거든요. 나는 내가 꿈이 없어서 그 꿈이 뭔지를 몰라서 그 꿈을 쫓고 있지 않지만 내 남자친구는 그래도 자기 꿈이 있어서 그 꿈을 보는 게 좋았는데, 이게 시간이 이제 몇 년이 계속 지나고 나이를 먹어가니까 얘는 언제까지 저럴 거지에 대한 마음 한구석에 또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또 미안해지고, 굉장히 이제 뭐 20대 30대 나이가 딱 그럴 때잖아요. 너무나 공감이 되네요.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달라지는 때가 20대 30대 딱 그 한참 생각이 많을 그때인데, 지금 이 커플에게 닥친 위기가 바로 그래서 생긴 위기이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 짜증이 나고 서로를 미워해서 그 다툼이 생긴다기보다 그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또 남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남자도 겉으로 보면 생각 없어 보이지만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어떻게 말하면 자기는 그 여자친구한테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내 음악을 계속 해야 되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중에 나왔던 대사가, 이 남자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생각해봤더니 나는 뮤지션이 되고 싶었다기보다는 그냥 밴드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근데 이 말이 좀 되게 저한테는 좀 깊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잡지를 만들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정말 뭔가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 그거를 누군가랑 팀을 이뤄서 하고 있는 그 느낌 자체를 좋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그 기억이 난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과연 10년, 20년 그 느낌만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 주인공이 하고 있고, 음악을 하지 않아도 뭔가 음악이 아닌 다른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메이코처럼 딴 걸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는 잘 몰라서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지루해하면서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소란이는 자기 얘기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좋은 대사로 잘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물론 멋진 로맨스 영화이기도 하고, 네. 멋진 친구들의 우정을 그린 영화이기도 하고, 조금 슬픈 영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근사한 음악이 나오는 음악 영화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모든 요소가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물론 미야자키 아오이이긴 하지만, 저는 한동안 소란이를 잊고 있던 게 좀 미안해질 정도로 오늘 아침에 다시 보면서 지금 기분이 좀 많이 이상해졌는데. 근데 그 하늘을 보기 두려워요. 한동안 소란이를 잊고 살았던 것처럼 한동안 네. 꿈을 잊고 살다가 발견해내는 기분으로 이 영화를 몇 년 만에 꺼내보면 기분이 당연히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여전히 사실 뭐 이렇다 할 꿈이 없어서 어쩌면 행운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히려. 이런 작품을 보면 네. 어릴 때는 뭔가 이렇게 자기의 꿈이 확실한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친구들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꿈이 없는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꿈이 없었기 때문에 좌절감도 좀 적었고, 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갑갑함도 좀 적은 삶을 그냥 이렇게 무탈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 더 슬픈데요?
그러니까 이게 슬픈 영화예요. 근데 그 슬픈 이야기를 슬프지 않게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그리고 아주 예쁘게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그 영화가 하는 일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대중상업 영화가 하는 일이죠. 모든 영화가 하는 일은 아니고 흔히 말하는 작가주의 영화, 아트 영화는 그걸 있는 그대로 잔인하게 이제 그 우리가 불편하게 너무 잔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고개를 돌리려는 우리의 머리를 붙잡고 고개 돌리지 마 똑바로 보란 말이야 하는 영화가 있는 반면 그거를 그래도 조금은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예쁘게 포장해서 만드는 게 이런 대중 상업 영화 역할이라면 소란이는 그 역할을 충분히 멋있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음악 한 곡 듣죠. 네, 이 영화의 이제 그 연주곡은 아니고 이번에는 가사가 나오는 곡인데 네. 영화에 계속 잔잔하게 이 곡이 흘러요. 퓨어 리버라고 하는 곡입니다. 퓨어 리버 듣고 왔습니다. 음악 되게 좋은데요. 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사들 중에 영화엔 안 나오고 네. 만화에만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회사 관두고 그 만끽하는 자유 중에는 쇼핑의 자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두를 한 켤레 사요. 근데 구두를 하나 사고 나서 하는 그 주인공의 대사가 있어요. 내가 산 새 구두는 조금 딱딱하고 헐렁헐렁해서 벗겨질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쏙 들어서 샀으니까 달아 없어질 때까지 신어야지 라는 대사가 나와요. 그 구두가 정말 나에게 딱 맞는 구두가 아닌데 좀 잘못 산 것 같기도 하고 구두가 좀 너무 발도 아픈 것 같고 헐렁헐렁 같기도 한데 막상 신어보니까 하지만 처음 살 때 내 마음에 쏙 들어서 바로 산 거니까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아 없어질 때까지 신어야지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모든 것의 은유인 거죠. 그게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네. 지금 이 주인공이 말하는 신발이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의 삶일 수도 있고 뭐 자기의 직장일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이 말을 계속 곱씹게 되는 끝나고 나면 계속 생각나는 그러네요. 그 한 줄입니다. 내가 산 새 구두는 조금 딱딱하고 헐렁헐렁해서 벗겨질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쏙 들어서 샀으니까 달아 없어질 때까지 신어야지. 네. 참. 자, 오늘의 영화 소란인입니다.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다음 영화에 대한 힌트 주실 시간인데요. 일본 영화 한 편 더 하고요. 네, 첫 번째 일본. 힌트는 일본. 두 번째는 이번에 만화는 아니고 소설이 원작. 소설 원작이 두 번째 힌트. 세 번째는 미야자키 아오이. 이번 했잖아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하면 안 되나요? 아니, 돼요. 미야자키 아오이에는 좋은 영화가 많다니까요. 네네네. 첫 번째 힌트는 일본 소설 원작 미야자키 아오이가 나오는 영화 둘 중에 한 편이고요. 네. 네 번째 힌트가 아마 결정적이 아닐까. 사전. 네. 이렇게 치면 나올걸요. 안 나오나? 친절한 검색어까지. 일본 소설 원작 미야자키 아오이 사전. 네. 하나 더 드리면 15년? 15년? 네. 이 정도 치면 나올 겁니다. 일본 소설 원작 미야자키 아오이 사전. 네. 그리고 15년까지 힌트 주셨습니다.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 포함해서 세 분께 만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끝곡은 뭘로 할까요? 그냥 뭐 역시 비슷한 음악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노래 부르는 곡으로 골라봤고요. 네. 비긴 어게인에서 키라 나이틀리의 Tell Me If You Wanna Go Home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화 비긴 어게인에서 키라 나이틀리가 불렀던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될 거예요. 언제나 영화처럼.